자, 필수예제 5번 이것도 프린트를 드렸죠. 일단 결론을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삼각형이 있는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래요. 나한테 확정된 것은 A랑 B입니다. P는 돌아다니는 점이야. 움직이는 점이야.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었겠지.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아주 작겠죠. 여기 있을 때도. 이해했지? 그러면 언제 최대냐 이거야. 언제 최대일 것이냐. 그때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제가 있죠. A, B 사이로 움직일 때네요. 선생님 잘못 설명했어요. 하긴 그럼 뭐 여기까지 가면 이때가 최대겠네. A, B 사이, 여기하고 여기 위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설명을 하자면 P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여기 있을 때가 더 넓이가 크겠죠. 왜냐면 밑변은 고정인 상황에서 높이만 계속 확인하는 거지. 높이만. 언제 이 높이가 최대일 것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 그럼 문제 해설을 보면 결론이 언제냐면 얘랑 기울기가 같은 녀석이 접하는 점이야. 다시 얘랑 기울기가 같은, 즉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갖는 점일 때가 최대야. 그러면 당연히 왜? 라는 생각이 들겠지. 알 것 같아. 뭔가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수학이니까 엄밀해야 되잖아. 왜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선생님 총 3가지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만 이 중에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근데 써놓은 건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다 복습의 가치가 있으니까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속 편한 거지. 직선을 평행이동 해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이겁니다. 설명을 해볼 텐데 이게 직관적이라고 하면 별로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최고긴 해. 봐봐, 얘를 이렇게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만들고 얘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움직일 때마다 P점이 달라지지. 자, 그럼 P점이 어디 있어? 여기까지 오면 P점이 여기 또는 여기잖아 지금. 오케이? 여기 또는 여기지. 그쵸? 그때마다 이 높이를 생각하는 거야. 이 높이. 얘랑 평행하니까 높이는 항상 여기랑 여기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가 더 위로 올라가야겠죠? 얘가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때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래서 접할 때 아까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얘보다 살짝이라도 아래에 있잖아요? 얘랑 얘보다 살짝이라도 아래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슉 여기 딱 접할 때를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주황색일 때가 최대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여기가 P죠. 이때는 여기가 P고. 그러면은 이거랑 이게 높이지. 이걸 비교해보면 알겠죠. 누가 커요? P가 크죠? 그러니까 접할 때가 제일 높이가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으로도 충분하죠. 사실은. 그래서 A, B와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지 내가. 근데 두 번째, 점직거리 구해보면 되잖아. 높이니까. 그치? 임의의 점에 대해서 점직거리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선생님 원래 1번이랑 3번까지만 생각을 했어. 뭔가 좀 더 간단한 풀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동기 중에 포항공대 수학과 나온 형이 있거든. 그 형한테 형 이거 좀 쉽게 설명할 거 없을까? 하니까 이렇게 적어서 주더라고. 바로 복사. 그래서 바로 복부돼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더라고. 역시 뭐 전공자는 달라. 나는 이렇게 내가 뭔가 고민하다가 얘 너무 어렵잖아. 얘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거든. 근다고 또 너무 직관적으로만 설명하고 끝내기가 그래.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물어봤거든. 나도 충분히 고민하면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 아끼려고 물어봤어요. 나 친절하게 이렇게 해줬죠.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아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라.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이유가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이 애매한 대학을 가면 인생의 다이나믹함을 경험할 수 있겠네. 나중에 변호사 할 땐 좋겠다. 주변에 사고 치는 친구들이 많으면 날 찾아올 거 아니야. 하여튼 최대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인성이 좋은 애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주면 좋지. 다시 보면 점직거리 공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점직거리 공식을 세워보면은 여기랑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항상 양수 아닌 음수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무시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중요해. 그냥 하여튼 절대값은 무시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고정된 값이죠. 얘에 따라 분자가 최대면 되는 거야. 인정? 분자가 최대면 높이가 최대겠지. 지금 우리는 이 높이 값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아직 안 배웠죠.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은 최대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오늘 다 배울 거긴 한데 얘를 미분을 해보면 여기는 A만 남고 얘는 B, F'T 남고 C는 사라지죠. 그리고 얘가 0이 될 때가 최대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쳐주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온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얘랑 뭐가 미분값이 같을 때가 최대다 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알아는 두시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현우진 쌤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이게 이제 정석이긴 해. 나도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아이고 우진쌤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보시면 잘 봐야 돼. 어려워.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높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높이는 항상 기울기가 일정한 높이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점에서 기울기가 없는, 즉 x축과 y축과 평행하는 직선을 그렸을 때도 이게 항상 이렇게 평행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랑 얘의 각도가 항상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아무 점에서도 하면 여기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닮은 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점에서나 점 하나가 세팅되면 이때 뭐가 생긴다는 거야? 닮은 꼴을 갖는 삼각형이 형성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pH의 최대값은 pq의 최대값으로 대체 가능이란 소리야. 다시 말하면 이 pq가 최대일 때 pH도 최대라는 소리. 여기까지 한 달락. 오케이? 그러니까 pq 말고 뭘로 보자? pH 말고 뭘로 보자? pq로 보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pq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함수를 빼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곡선하고 이 직선의 차이입니다. 차이. 같은 함수값의 차를 구하려면 x값이 같아야 되잖아. 즉 결론이 뭐냐면 이 곡선의 특정 점에서의 함수값과 그때 직선의 같은 x값을 갖는 직선의 함수값의 차이가 최대일 때라고. 그러니까 new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된다 이런 말이죠. 어렵죠?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야. 수능에서도 학교 내신에서도. 선생님이 항상 new 함수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때의 최대는 이 함수값의 차의 최대로 변환 가능. 함수값의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주면 된다? 얘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미분했을 때 이게 값이 같아질 때를 찾는 건 똑같습니다. 됐죠? 1번이 제일 낫지? 나 알고는 있어라고.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렵겠어 이게? 그냥 내가 평균 변화를 구하면 되잖아. 평균 변화를 구했지. 미분한 다음에 그 값 나오는 거 찾으면 그 P점 찾으면 돼요. 나머지 계산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다. 별표인 이유는 내신에서 좋아하기 때문.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이 잘 옮겨 적어 두십시오. 자, 이제 어려운 거 갑시다. 뭐가 많죠? 근데 이건 이렇게 배워야 돼. 이건 이렇게 안 배우면 안 돼. 잘 배워둬야 돼요. 이 교재에서는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 학교 내신하고 수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사룰평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정의를 암기하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현태한테 살값의 정리의 의미가 뭐야? 의미가 뭐야? 함수 함수의
그래 훌륭하네. 그래도 의미를 좀 기억하고 있네. 한마디로 딱 던진 뭐냐면 실근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야. 그 실근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해? 했을 때 방금 민수가 설명한 것처럼 두 개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되면 되겠지. 근데 항상 음수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그러면 이 가운데에 이렇게 K가 생길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사이에 K가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F A-K로 계산합니다. 곱하기 F B -K. 얘가 음수다 라고 합니다. 우린 K가 0일 때는 그냥 FA랑 FB가 곱했을 때 0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어쨌든 사이값의 정리는 실근의 존재성을 보는 거고, 자, 우리가 추가로 배울 롤의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는 사실 같은 거야. 얘가 더 큰 개념이고 그 중에 일부가 롤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가 평균값의 정리 이렇게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롤의 정리는 그 중에 그냥 대표 케이스다. 마치 여기서도 K가 0인 게 대표적인 케이스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이값 정리 뭐라고 했는데? 실근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치? 야, 그 사이에 실근 있냐? 이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야, 그 사이에 실근 있어? 사이값 정리로 확인하자. 그러면은 평균값의 정리는 뭐야? 야, 그 사이에 그 미분계수 있냐? 뭘로 확인하자? 평균값의 정리로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암기를 먼저 하고 나면 이해가 따라와. 일단 외우자고. 일단 외워. 여기가 이렇게 무식하게 생겼잖아. 선생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좀 외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걸 그나마 내가 좀 잘하는 거야. 먼저 롤의 정리를 보면 이 정리는 항상 조건, 결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면 결과가 성립한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조건하고 결과를 구별해서 외워야 돼. 오케이? 일단 여러분 본 교재의 형광펜을 칠해보자. 얘는 형광펜만 칠해보세요. 일단은 구조를 먼저 보기 위해서. 형광펜 칠했죠? 그러면 뭐 하면 뭐이다야? 뭐 하면 뭐이다야? 그럼 이 뭐 하면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을 그냥 달달 외워야 돼. 처음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럼 닫힌 구간은 이렇게 표현하죠? 연속이에요. 그 다음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연속은 닫힌 구간까지 연속을 판단했었지. 여기까지 연속인 거 확인할 수 있었지. 근데 미분 가능은 불가능하지. 여기서 미분 가능 판단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뚫려 있어야 돼. 뚫린 데서 미분 가능이야. 그러니까 얘 빼자 이거야지. 얘 빼고 그 오른쪽부터 미분 가능이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이걸 이해가지고 할 수 없다고. 근데 얘를 왜 외우라고 하냐면 서술형에 적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내신은 서술형에 적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외우게 시키는 거야. 그 어떻게 외우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지. 단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지. 그러니까 분. 10분을 단속한 거야. 단속 10분 이렇게 딱 기억을 해. 오케이? 예를 들어 음주 측정을 했다 이거야. 단속을 했어. 몇 명 걸린 거야? 10명이 걸린 거야. 단속 10분. 그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는 뭐야? 분이니까 미분 가능. 이렇게 외우라고. 단속 10분. 한번 적어보세요. 공책에다가. 머릿속에 단속 10분을 생각하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시험장에서는 뇌 빼놓고도 뭔가 손이 움직이게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애들이 얘를 까먹어. 뭐였지?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었던가? 뭐 열린 구간에서 뭐였던가? 이걸 까먹기 때문에 단속 10분으로 기억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쯤 되면 사이값 정리에서 뭐였지? 라고 궁금해져야 되는 거야. 사이값 정리는 뭐였게? 사이값 정리
옆에 적어놨어요. 일단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롤의 정리는 결론적으로 미분계수가 0인 걸 찾는 거야. 미분계수가 0인 거. 미분계수가 0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함수값이 서로 평균 변화율 입장에서는 같다는 뜻이지. 함수값이 같은 두 점이 있으면 미분계수가 0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FA랑 FB가 같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줄줄줄 나와야 돼. 그러면 롤의 정리라고 했으니까 평균 변화 선생님 분명히 미분계수 찾는 거라 했지. 근데 롤의 정리는 미분계수가 0인 거야. 0인 거. 그렇게 딱 생각하면은 단속 10분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미분계수가 0이니까 평균 변화율이 0인 걸 만들어 주는 거야, 일단. 그럼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배웠으니까 얘가 성립하면 A랑 B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야? 기울기가 0짜리를 만족시키는 C가 있다는 거야. C 있음. 이 말이야, 그냥. 오케이? 일단 외웠으니까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닫힌 구간에서 뭐고? 따라해봐. 소리를 내봐. 닫힌 구간에서 뭐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얘가 어때 지금? 미분 가능하지? 그렇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그리고 잘 보면은 함수값이 같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그러면 이 A와 B 사이에 순간 변화율이 0이게 하는 C값이 반드시 하나 이상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다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 두 점에서 함수값이 같다면 평균 변화율이 0이지. 그렇다면 그 사이에 반드시 순간 변화율도 0이게 하는 C값이 두 개 있다는 거야. 두 개 아니고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랑 똑같은 거야. 사이값 정리랑 뭔가 그 사이에 뭔 조건을 만족하면 그 사이에 특별한 결과값을 나타내는 C값이 존재한다잖아. 자, 그럼 사이값 정리 어땠는지 보면 사이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이것만 있었어. 단속만 있었어. 미분 가능 얘기가 없었어. 당연하지. 실근만 확인할 건데 연속이면 되지. 미분 가능한 게 안 필요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함수값이 다를 때였어. 함수값이. 페이지 44 펴보세요. 가서 봐야 돼 이럴 때는. 그래야 지식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44에 가서 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죠. 단속. 그리고 함수값이 다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임의의 K에 대해서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죠. 됐죠? 사이값 정리까지 복습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롤의 정리는 뭐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해봅시다. 첫 번째 따라해봐. 첫 번째 따라하는 게 아니고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조건 하나씩 말하자. 현태 첫 번째 조건이 아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 유란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그렇지 연속 FA가 FB 그렇지. 함수값이 같으면 결과가 뭐야? 순간 변화율이 0이 되게 하는 C값이 그 두 A, B 사이에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롤의 정리예요. 외웠지? 이게 외우면 편해. 딱 외워버린 순간 이제 고민이 별로 없어. 자, 그럼 평균값의 정리로 가시면 평균값의 정리는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거라 했어요. 그럼 앞에서는 그 미분계수가 0일 때를 봤지? 이때는 0이 아니라 K일 때야. K. 그럼 여기서도 조건이 봐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같지? 이때는 함수값이 같다 말다 할 필요가 없어. 같으면 미분계수가 0인 거고 다르면 그때의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그때의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을 미분계수로 갖는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면 현태 조건이 뭐다? 닫힌 구간에서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때는 함수값 같단 말 필요 없지. 어쨌든 그 두 점에 대해서 내가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갖는 점이 반드시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했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와서 보면 평균값의 정리와 롤의 정리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기울기가 0일 때에 불과한 거야. 됐지? 근데 여기 뭐가 이렇게 많이 적어져 있냐? 이제 이걸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과 결과가 딱 구별이 되죠. 근데 얘는 조건과 결과를 좀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예시를 들면 조건과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냐? 먼저 결과를 보면 순간 변화율이 3인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결과라고 해보자. 이거 이해되니? 순간 변화율이 3인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한 조건은 뭐여야 되냐면 단속 10분이고 그 구간 내 평균 변화율인 3이다가 조건이겠지. 앞에선 0이다 했고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딱 잘라서 어디까지가 조건이야 라고 말하기 애매하니까 여러분의 이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분리해서 할 수 있다 이거야 이제. 됐죠? 됐지? 개똑똑한데? 오 좋아. 그러면 이 지랄을 하면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 여기는 논리가 중요해. 사이값 정리해서 논리를 선생님이 막 쪼개갖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 어? 여러분 그때 그만하자 딱 그 표정으로 날 잘 쳐다봤잖아. 그렇지 그만하자 제발. 그게 중요하거든. 사이값 정리에서 뭐였냐면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사이값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로 증명하는 거였어. 다시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사이값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로 증명하는 거였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실근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했다고. 그치?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아 그럼 실근 존재 안 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내가 계속 강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실근이 존재할 때를 주로 낸다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때를 낸다고.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될 문제가 나와. 잘 모르겠어. 맞다고 해야 돼 틀린다고 해야 돼? 실근 존재한다고 해야 돼 존재 안 한다고 해야 돼? 찍으려면 한다고 해야 한다고. 존재 안 한다고 하기가 어렵다니까 사이값 정리로 그걸. 그게 결론이었어 결국에는. 좀 이해를 한 거 같네. 이걸 이제 내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 나오면 우수수 틀려요. 우수수 틀린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지. 그 말은 어려운데 시험에 내서 틀리게 만든다는 거니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지. 그쵸? 그 말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좀 버티면서 극복을 해보라고. 이렇게 엄밀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사실은.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통수학 하에서 배운 명제가 중요한 거예요. 명제에서 기억나지? 이렇게 생긴 거. 뭐 다 까먹어도 괜찮아. 얘가 뭐였냐면 충분 조건, 뭐 필요 조건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얘가 뭐냐면 조건과 결과야. 그러니까 P가 조건이고 Q가 결과거든.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 P가 Q 안에 있다는 거야. 이거였어. 이게 충분 조건이었지. P가 충분히 선생님 작은 이렇게 기억하라 했지. 충분이니까 치읓 작은 지읒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P가 작아야 된다고. 충분 조건이니까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그 말은 P를 만족하면 Q도 만족이라는 소리야. 됐어요?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럼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17살이다 라는 건 10대이다 안에 들어가지. 17살인 걸 확인했으면 10대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근데 17살이 아니라고 10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아니지. 내가 민수한테 너 16살이야? 아니요. 너는 20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야. 오케이? 이게 이렇게 나왔다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넘어갈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P는 평균값의 정리에선 조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단속 10분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이해하지? 이게 이제 조건이야. 그러면 결과인 Q는 그때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가 결과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P를 물어봐. P인가요? 라고 물어봐. Q인가요? 라고 물어봐. Q인가요? 라고 물어본단 말은 여기 예시를 다시 와서 보면 여기 보세요. 화면 보세요. 순간 변화율이 3을 만족하는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시험에서. 그럼 여러분 이걸 동그라미 치려면 뭘 확인하는 거야?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고.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인데 평균 변화율 3인 두 점이 존재하네.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했어? 근데 내가 확인해봤더니 얘가 존재하냐고 물어봤어. 근데 확인해봤더니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두 점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럼 현태야,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만약에 기억은 x다. 맞아? 네. 문제에서 기억 존재합니까? 라고 물었어. 평균 값의 정리라고 생각하고 이 조건을 내가 확인해봤는데 얘가 이건 맞고 이건 맞는데 이거 존재하지 않아. 그럼 기억은 5x. 밑에가 X여도 위에가 5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졸라 헷갈리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모야 세모. 알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찍으려면 그냥 동그라미 하라고.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야. 다시 보세요. 그래서 Q를 밝히는 구조야. 뭘 통해서? P를 통해서. 됐지? 그러니까 얘를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 여러분 얘가 성립하면 얘가 동그라미라는 거야. 얘가 성립 안 해. 그럼 여기 성립 안 한다는 거야. 맞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봐봐. 보통 문제에선 Q가 참인지 묻는다. 즉 특정 구간 내에서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묻는다고.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는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묻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는 특정 구간을 주고 그 특정 구간 내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볼 거야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은 내가 전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단속, 열분, 그리고 평균 변화율 이걸 딱 조사를 할 거라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항함수이며 뭐 이러면 끝나는 거지. 어차피 수투니까 어차피 다항함수일 거란 말이지. 다항함수이네. 그럼 얘 만족했고 서술형에 이걸 써줘야 돼요. 다항함수니까 단속 10분이다. 이거 써줘야 거기에 감점이 안 돼. 구간 내 미분계수가 해당하는 평균 변화를 갖는 두 점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조건을 만족함으로 Q가 참이다 라고 밝힐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면 봐, 문제 예시를 보자. fx는 이렇게 다항함수를 줬어. 다항함수는 무조건 단속 10분이야.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억 이렇게 물어본다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0인 C가 열린 구간 -1에서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지. 현태 이해했어? 다시 미분계수가 0인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럼 내가 얘를 판단하기 위해서 얘 일단 평균값의 정리네. 근데 기울기가 0이니까 롤의 정리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조건을 확인하면서 결과를 만족시킨다는 걸 증명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학교 서술형 문제면 얘가 얘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은 조건 3개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면 땡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단속 10분 했지. 두 번째 10분 했지. 그 다음에 두 점을 줬으니까 뭐 해봐야 돼? 대입을 해봐야겠지. 각각 대입하니까 얼마야? 2로 값이 어때요? 같죠? 같다는 건 평균 변화율이 얼마란 소리야? 쉣! 이거 틀렸어. 이거 0이란 소리겠지. 2분의 0이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오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0이죠? 단속 10분인데 두 점이 평균 변화율이 0이기 때문에 롤의 정리의 조건을 만족함으로 그의 결과인 기억은 참이다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 이해되지? 이게 다야. 문제는 이거보다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근데 봐봐.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Q는 거짓인가? 결론부터 말했지. 현태야.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다. P가 아니어도 Q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므로 therefore 살월평에서 Q가 거짓임을 밝힐 수가 없다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 TMI이긴 한데 얘 의미는 P면 Q이다도 있지만 P가 아니어도 Q일 수 있다가 들어있는 거야. 얘 때문에.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16살이 아니어도 10대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P가 참이면 당연히 Q도 참이겠지.
근데 P가 거짓이면 Q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결국 Q가 거짓임을 밝히려면 발레를 찾아야 돼. 이걸 발레 증명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발레를 찾아야 되는데 발레 찾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이걸 내는 선생은 미친놈이야. 내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이걸 낼 거면 대놓고 설명을 해줘야 돼. 발레 이거 기억해라고 해줘야만 애들이 풀 수 있지. 애들이 발레를 어떻게 생각해내겠어 이거. 그러잖아.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가 만족하지 않는데 발레가 막 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 그렇기 때문에 사롤평은 대부분 참인 경우만 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땡 하기가 어렵다고. 땡 하기가. 발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반드시 참인 경우만 반드시는 아니야. 대부분. 나도 쫄아서 빠져나갈 구멍. 대부분 참인 경우만 출제를 하는 거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풀기 싫으면 뭐해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된다 이거. 너무 양아치긴 하지. 근데 서술형을 적어야 되니까 설명을 한 거고 동그라미 치는 강심장이더라도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쳐야겠죠.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내가 딱 봐서 평균값의 정리나 롤의 정리로 구했어. 그러면 동그라미 자신 있게 치면 되지. 근데 안 구해져. 안 구해지는 건 보통 뭐냐면 양끝 A, B가 아니라 A, B 사이에 뭔가 A, B 사이에 D가 있는데 D랑 B 사이에서 만족하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이게 존재하냐고 물어본 거야. 이 기울기가 존재하냐고. 그러면 A랑 B로는 안 나오잖아.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어떠한 점하고 해보면 나오지. 그러면 얘를 기울기로 갖는 거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양 끝으로 내가 계산해봤는데 안 나오면 그 사이에 있는지 다 확인해볼 자신이 안 든단 말이야. 문제 풀어보면 알아. 그럴 때는 그냥 뭐 하라고? 그냥 맞다 하고 넘어가라고. 있겠지 하면서. 됐죠? 무슨 말인지?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사이값대랑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특정할 수 없을 때 한정된 정보, 그냥 점의 정보를 주고 그걸로 가지고만 미분계수를 증명하는 경우가 시험에 주로 나오고 이 외에는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 끝. 내가 구구절절 설명을 했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자고. 기억 니은 디귿 있지? 봐.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야. 현태 해봐. 그 답 보지 말고 얘 보고 대답해봐. 닫힌 구간에서 어떠한 함수값 실근에 대한 얘기죠. 이걸 만족시키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했어. 기억 OX를 해야 돼. 답은 뭐다 일단? 아니야 일단 답은 뭐일 것이다? 동그라미일 것이다. X로 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발레를 제시해야 되니까. 오케이? 99% 내 말이 맞아. 근데 1%일 순 있어. 근데 그건 사실 누가 봐도 틀리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우린 좀 과감하게 하자고. 이제 만점이 목표인 경우는 좀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화가 날 거잖아. 그치? 이 정도도 많다 생각하잖아 지금. 그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얘는 뭘로 증명한다? 사이값의 정리로 증명한다. 사이값의 정리고 사이값의 정리니까 얘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다음 유란히 닫힌 구간에서 봐. 미분계수지? 미분계수야.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확인하라 했어. 근데 그 미분계수의 값이 얼마야? 그럼 무슨 정리? 롤의 정리야. 이거 헷갈리는 애들 엄청 많아. 사롤평을 그냥 막 섞어서 써. 롤의 정리고 롤의 정리니까 여기 사이에서 함수값이 같은 두 점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잘 봐. 여기 사이에서야. A, B가 아닐 수도 있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A, B 사이에서 있을 수 있어. 수능은 그렇게 내겠지. 찍을 때는 그냥 맞다 해버리라 이거지. 마지막 민수야. 닫힌 구간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뭘로 푼다? 일단 답은 오고 뭘로 푼다? 그렇지. 평균값의 정리고 이때 이 평변율, 평균 변화율이 K인 두 점을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됐지? 아 힘들었다. 그래서 이걸 뭐 증명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 증명하는 내용은 미분계수의 정의로 다 증명을 하는데 생략해도 됩니다. 이걸 증명하라고 여러분한테 시키지 않아요. 이것까지 하면 솔직히 미친놈이야. 이건 좀 에바야. 여러분은 결론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개 쉽습니다. 이제 필수예제 요건을 가세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쉬워. 풀어보세요.
잘 풀어야 돼. 나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우리 착한 승주가 올 때가 됐는데. 아니 또 뭐라고 믿으시나요? 아이 믿지. 난 승주를 믿어. 난 승주뿐만 아니라 너희들 일단 믿어. 썩더라도 일단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 온다고 했어. 근데 어떤 의미에선 승주 덕분에 영상이 남았으니 좋은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 여러분이 뭐였지 하면 다시 들어볼 수 있잖아. 나의 쉰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 선생님 내기하실래요? 나 세훈이한테 한번 발려가지고 내기는 좀 오겠지. 선생이 학생을 못 믿으면 누가 애들을 믿어주냐? 믿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못 믿어도 되죠. 아니야, 승주 그런 애 아니야. 일단 이름에 승자가 들어가잖아. 얼마나 믿음직해. 유승준, 취소. 발레가 바로 나와버리네. 풀었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을 구해라 했죠. 그러면 자, 다음 함수는 단속 10분 다 만족하죠. 대입을 해보면은 1-4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나오고 9-12 마이너스 3 나오네. 성립하죠. 기울기 0인 거 찾으라는 거잖아. 얘 미분해보면 2x-4이고 이때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는 2입니다. 그래서 C 값은 2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해보시고 롤의 정리 별거 없죠. 그래서 자 여기는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가려고. 여기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할 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다 엄밀하지 않는 표현이야 사실은. 그럼 결국엔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0, 2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다로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 같지 않아도 롤의 정리가 성립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밀한 설명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은 이런 애매한 표현 자체를 안 해버려. 이런 문제를 안 내요. 그러니까 내신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이때라고 해야 돼. 사실 0하고 1에서 성립해서 성립하는 거잖아. 0하고 1에서 롤의 정리 성립하면 얘가 0과 2에 포함되는 애기 때문에 성립하거든. 그렇지? 반드시 0하고 2에서 여야 한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길 수도 있어. 야, 롤의 정리의 정의 자체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성립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신 문제답게 풀자 이런 말입니다. 어렵지 않고 평균값의 정리도 똑같죠. 안 풀어봐도 되겠죠. 하지만 이건 내가 인쇄를 안 했네. 일부러 안 했던 것 같아. 여기 88페이지에다 얼른 이걸 적어보세요.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나눠주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옮겨 적는데 가끔 안 옮겨 적는 깜찍이들이 있어. 이 7-3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 적어야 돼. 그래서 안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고 방금 이제 복기가 되네요. 프린트를 왜 안 뽑았나 생각해보니까.
풀어보시죠. 일단 기억 니은을. 저 안에 D를 보고 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교시함에서. 공책에 풀어보세요. 다항 함수니까 단속 10분은 만족하는 거죠. 모든 구간에서. 현태 기억은 맞나요? 맞아요. 일단 맞다라고 하라 했으니까 맞긴 하겠지. 기억에서 지금 순간 변화율이 2인 걸 물어봤잖아. 그럼 나는 지금 2하고 4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이 2가 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지. 눈으로 쓱 봐봐. 있어? 있네. 3하고 4를 보면 3, 3,2 4,7이지? 안되네 쏘리. 다시 1,1 3,2 4,7을 다 적어놓고 평균 변화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프를 안 그려줬지. 한정된 정보지. 근데 근데 나한테 미분계수를 묻지.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 문제라. 평균값의 정리 문제라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되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2죠. 그렇죠? 딱 기억이 가장 스탠다드 문제지. 이렇게 알려준 거지. 여기 사이에서 구해봐. 기억은 사실 잘 몰라도 뭔가 해보겠죠. 얘랑 얘로는 사람들이. 기억은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니은 5짜리 결론적으로 맞다라는 거 확인했지 지금. 그치? 근데 봐봐, 뭘 확인했어? 얘로 확인했잖아. 그치? 이럴 수 있다는 거야. 2하고 4 사이인데 반드시 2하고 4로 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3하고 4로 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 했을 때 그걸 반드시 대입해야 된다는 거에 나는 좀 멈칫한다 이거지. 하지만 내신은 그냥 여러분이 눈치껏 풀어라 이거예요. 니은까지 오케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잘해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디귿 풀기 전에 O야 X야? O야 X야? 아니 빨리 O야 X야? 뭐야? 무조건 O야. X를 내기가 어렵다니까. 발레를 어떻게 제시할 건데 X라고. 수많은 경우가 있잖아.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아직 잘
안 와닿지.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게. 여기가 1,1이고 3,2고 4,7이고 딱 이 세 점만 주어지고 나머지가 다 자유인 거야 여러분 입장에선 다함수가. 그럼 이 세상에 별 지랄하는 함수를 막 다 그릴 수 있다는 거 여기다가. 방금 함수가 아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마음대로 그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다항함수니까. 근데 얘를 만족하지 않는 발레를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그쵸? 그렇잖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바늘 찾는 거지. 그러니까 내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맞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 잘 봐봐. 일단 기억 니은을 그래프로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 기억 그래프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2죠. 기울기가 2니까 얘가 어떻게 연결돼 있더라도 얘를 갖는 애가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지. 여기가 5자리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연결하더라도 만족하는 애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디귿 잘 보세요. 잘 정리해놔야 돼. 이거는 잘 적어놔. 디귿은 디귿 잘 보이죠? 디귿은 잘 봐봐요. 일단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내 G'이 0이래. 그 말은 뭔 말이야? F'X가 얼마인 거? 2분의 1인 걸 묻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현을 조금 고급지게 하는 거에 불과하다 라는 거. 그러면 얘는 여기서 2분의 1인 거 내가 밝혔으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것도 yes. 쉽죠? 쉽잖아. 이게 이제 딱 내신 스타일이야. 근데 수능 스타일은 뭔지 알아? 수능 스타일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가. 여기까지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적어보세요. 리을 미음까지 적자. 공간 다 써버렸니? 옆에 있는 거에다가 막 적더라도 리을 미음까지 적어놓자. 저 물결은 그냥 대충 알아먹으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말이겠지. 승주가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자 이제 좀 이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뭐가 당황스럽냐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정보로는 평균 변화율 2분의 1, 5, 2밖에 못 구해. 기억 니은 디귿에서 다 했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대답해봐. 이번엔 평균 변화율이 1이랑 3인 1이 성립하는 그리고 3이 성립하는 x가 1, 4 사이에 열린 구간이에요. 점이 아니라. 존재하냐라고 물었어요. OX 민수 OX 오 일단 오라고. 아니 믿음이 아직도 없어. 일단 오를 해야 돼 이거는. 틀리게 내기가 어렵다니까. 일단 오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봐. 결국엔 얘의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자. 도함수의 값이 2분의 1인 녀석도 있고 2인 녀석도 있고 5인 녀석도 있다 했잖아. 기억 니은 디귿에서. 추론이 가능하지. 다시 봐봐. 1과 4 사이에 도함수가 2분의 1인 값도 있고 2인 값도 있고 5인 값도 있다고. 현재 오케이? 그러면 리을은 뭘로 푸는 거냐면 리을은 사이값 정리로 푸는 거예요. 다음 함수는 함수의 연속이죠. 미분 가능하죠. 도함수도 다음 함수의 도함수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F'X도
단속 10분을 만족하는 애야. 근데 사실 단속만 만족하면 되지 사이값 정리는. 그러니까 단속이 내야 사실 미분 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연속인 건 확실하잖아 도함수가. 다함수의 도함수는. 근데 그 도함수가 함수값으로 2분의 1하고 2하고 5를 가져. 그치?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2분의 1하고 2 사이에 반드시 1을 만족하는 C가 하나 존재해야 되지. 이해해? 사이값 정리 생각해봐. 사이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지워버렸네.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면 그 서로 다른 값 사이에 어떤 값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내가 도함수를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함수는 반드시 얘랑 함수값으로 가지면 얘가 연속이면 얘랑 얘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은 다 하나씩 존재해야 된다고.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1은 존재해야겠지 이 사이에. 또 2하고 5 사이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3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리을이 맞다야.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로 연결해서 푸는 것까지 공부를 해놔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앞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리을처럼 내면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은 이렇게 리을처럼 묻는다. 여러분의 사고력을 한 단계 더 위로 끌고 올라가는 거야. 자, 너희 평균값 정리 이제 이해했지? 그럼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잖아. 미분계수가 지금 3개 존재하지? 그치?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걔를 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그럼 이제 미음은 여러분이 증명해보세요. 응용한 거잖아 선생님이. 디귿과 리을을 응용한 거잖아. 자, 민수 풀기 전에 미음 맞다? 틀리다? 맞다. 맞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명제 구성상. 뭐 실제 증명해보니까 맞죠? 얘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지금 g'x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된다는 건 얘를 묻는 거지. 얘의 내가 하나 있냐. 위에 리을에서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에서 yes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맞다. 이렇게 풀 줄 아셔야 한다는 거야. 이 정도 사고력은 있어야지. 그러지 않겠어? 수능 수학을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으면 판단이 안 되면 뭐 해라? 맞았다고 해라. 틀리게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이게 15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신용이에요. 엄밀하지 않고. 16번이 내신에서 내기 아주 좋은 문제지. 그러니까 16번 같이 내야 돼요. 풀어보세요. 눈으로 풀리죠? 깔끔하잖아. 이렇게 정도 되는 게.
얘도 엄밀하진 않지만 그나마 깔끔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푸는 사람 입장에서. 뭐 어떡하겠어, 얘 다친 거에서 평가점이 만족한다며. 뭐 이거겠지. 이렇게 두개 롤의 정리 만족한다며. 하나 둘셋넷 4 빼기 2는 2. 이 정도 느낌이다. 이게 이제 참고서들에서 돌아다니는 내용인데 이게 좀 미친 내용인 것 같아요. 미친 내용인데 이게 좀 어렵긴 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그대로 판서를 할 거야. 먼저 문제 구조를 보세요. fx가 프라임에서 2를 갖지. 근데 열받는 건 뭐야? 극한값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서 이 값을 구하래 나한테. 그지? 그래서 이건 서술형 풀이를 사실상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얘를 이 모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먼저 머릿속에서 어떤 상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냐면, 내가 얘의 값을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 주어진 전제는 뭐냐면은 이거란 말이지. fx 값이 2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평균 변화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평균 변화율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얘를 가지고 뭔가 얘랑 엮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얘가 평균 변화율의 대상인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논리를 그대로 써줍니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닫힌 구간에서 연속 쓰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어차피 이건 적어야 되잖아. 내가 안 해줬지. 단속 10분 적고 fx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so 이 구간 안에 어떤 시가 존재하냐면 평균 변화율이 F'C인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평균값의 정리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저 값을 이제 구해야 되잖아. 평값의 정리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냐? 외워야 해요. 사실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리미트를 붙여줍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잘 봐야 돼.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 x-3 c x 플러스 3에도 다 리미트를 붙여줘야 겠지. 유지가 되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여기 등호도 들어갈 수 있다고 배우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면 현태 씨 예. 얼마인가요? 무한 빼기 4면 무한인가요? 그렇죠. 무한대죠. 여기는 얼마죠? 무한대요. 무한대죠.
무한대랑 무한대 사이에 얘가 낑기지. 얘도 뭐다? 무한대죠. 그래서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c도 무한대로 가고 있지. 잘 안 하다 할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x를 기준으로 여기를 x 플러스 3이라고 하고 여기를 x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그럼 이 사이에 이걸 갖는 c가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때 x를 무한대로 샥 보내봐. x가 무한대로 가겠지. 완전 끝까지 따라갔어. 이 그래프를 따라서 막 무한대까지 갔어. 그럼 원래 x 자리가 무한대가 됐지. 그러면 x 마이너스 3도 무한대가 됐고 x 플러스 3도 무한대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c 값도 무한대가 되겠지. 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갈 때도 무한대로 보내도 이 관계를 성립하면서 간다 이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x를 무한대로 보내도 c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성립한다는 거야. 여기 이게 성립하지? 이게 성립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얘가 2라며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라고? 2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문제가 지랄 맞죠? 그럼 자 여기 분모가 6이죠? 6 그럼 분자는 얼마겠어? 12여야겠지? 그래서 답이 10이다 이 말이야. 이걸 여러분이 혼자서 뭐 해설 보고 아무리 써본다 해도 잘 안 와닿지. 얘는 그냥 외워야 하는 것 같아. A가 레퍼런스가 아마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교육청인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부교재가 선택이 되더라도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학교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고생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라. 서술형 쓰는 거 연습까지 하면 완벽하게 정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머지 풀어보세요. 이렇게 아까 선생님처럼 점 찍어서 풀 수도 있어요. 잘 해석해서 점 찍어서도 풀 수 있고 모르는 사람 질문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쉬었다 갑시다.